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4강의 3, 4번 문항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렸네요. 그렇죠? 자, 주어 확인하면서 environment, 환경은 그렇다면 블랭크다. 자,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자, 완전하게 채워주셔야겠죠. 자, 정확한 단서 구간. 자, 우리 학생들 스트러글 고군분투 해왔을 텐데, 자, 바로 직접 문장에서 정답을 고르려 치니, 자, 우리가 나름 추론을 조금 애써 했어야 됐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자, 조금 더 직접적인 단서 구간은 없었을까? 자, 분명한 사실은 첫 문장에 자, 그 주제 의식이 필자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할 때 환경이 인간의 인터레스트 이해관계를 수반할 때 it 환경은 반드시 뭐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져야 하냐면 in relation to humans입니다. 인간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자, 이 must 자, 당위성 이 구간 주목을 하시면서 정답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 휴먼에 집중하시면서 정답을 1번으로 좀 캐치를 해주셨어야 됐다라는 거 자, 결론적인 이야기 먼저 좀 드립니다. 올라가면 좀 더 깊이 있게 헤아려 보죠. 자, not as an assemblage of independent objects. 자, 서로 반드시 그런 독립적인 사물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게 바로 환경이다라는 얘기죠. 다소 붕 떠있는 문장이지만 구체화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주장에 대한 서포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자, 이 두 사람의 연구 속에서 말이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깊이 가지면 안 되고요. 우리 학생들 독자들은요. 자, 루엔은요. envisioned 마음속으로 그렸대요. 뭘? A social world 사회적 세상을요. 구성된 건데요. Vectors of force between participants.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자, 워딩은요. 바로 이 participant라는 자, 이 human participant겠죠. 자, 1번 선지에서 분명히 우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자, and the things and conditions with which they interact. 자, 이들이 우리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물과 환경 사이의 힘의 벡터로 구성된 오케이? 사회적 세계를 마음속에 그렸다. 이러한 벡터들은요. invite 초래한다는 거야. 특정한 행동들을. 그리고 이것은 루엔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부르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독일어 용어인 이거라고 자 부르게 되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다란 얘기고요. 자세하게 뭐 가져올 필요는 없었고 자, 더 최근에는 지각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우리가 실험, 연구, 조사는 그 결과값이 주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나름 주목을 했을 건데 사실 첫 문장에서 주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수미상관 구조로 나름 연결을 시켜보니 정답은 나왔어 이미. 자, 그렇다면 이니치 보니까 어떤 방식을 연구했냐면 Design and appearance of environmental configurations and objects 끊어보시고요. 자, in which가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 구조인데 자, 이게 이제 주어가 될 거고요. 자, 이게 동사가 될 거고 이렇게 목적어가 될 거고 자, 이렇게 묶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자, 우리 인간 행동에 있어서 특정한 반응을 encourage 부추기는 그런 방식을 연구했다. 근데 뭐가 부추기는데? 환경 구성 및 사물의 디자인과 외관이 자, 상호작용한다라는 게 자, 포인트. 자, 우리 인간이 다 그런 부분 요소 벡터들의 자, 나름 involve 수반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는요. 이러한 connections 주목하셔야겠죠. 자, 연관성, 연결관계 이러한 연결관계를 행동에 대한 유도성이라고 불렀는데 분명히 영향받은 거예요. 루인의 그 용어에. 그리고 닮아 있어. 그의 관찰과. 콤마 뒤에 pp 분사. 자, and ing. 자, 과거 분사. 자, 잠깐만. 자, 여기서는 pp. 자, 이 색깔로 들어갈까요? 자, 문법적으로 자, 이따 봐줄 건데요. 자, 앞에서는 influenced 과거 분사고 자, 뒤에서는 현재 분사인 거 뒤에 목적어 취했으니까 확인합니다. 자, 루인과 깁슨의 연구는 중요하고 꽤 교훈적인데 그 이유가 그 연구가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대절을 환경은 is not just
open space filled with 뭐로 가득 찬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다 같이 단순히 독립적인 사물들로 이렇게 배열된 그런 것들로만 채워진 오픈 공간이 아니라 not only but rather is a field 뒤에 주목합니다. 힘들이 막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떤 관계 속에서라 그랬죠. 그쵸? 항상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참여자로서 상호작용하고 우리가 행동 영역들을 나름 갖고 있잖아요. 행동을 하는 주체로서 이런 환경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여러 힘들을 밀고 당기고 뒤에 나오죠. attraction 끌어당김, repression 밀어내는 거죠. 후퇴시키고 반발, 또는 neutrality 중립 또는 무관심 indifference와 같은 그런 강력한 그렇지 관계 속의 힘의 장이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렇다라는 거야. 앞서 이제 주어가 환경이었잖아요. 환경은 단순히 그렇게 서로 관련 없는 독립적인 사물의 배열이 아니라 단지 복잡 미묘한 뭔가 단편적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4차원적인 어떤 장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 참여자를 포함하는 장으로서의 환경을 소재로 한 글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참여자를 포함하는 field 장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왜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2번 선지입니다. A reason behind the conflicts within society. 사회 내 갈등 이면에 있는 이유. 사회 갈등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3번 An area that suppresses our emotions through objects.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suppress가 뭐야? 억누르는 영역. 감정을 억누른다. 이런 소재 아니고요. 4번에 trigger 하면은 뭔가 유발시키고 초래하는 느낌의 동사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도화선, 총 방아쇠죠, 그렇죠?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 반응. 왜 모든 선지가 다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5번 인간을 사물로부터 disconnect 단절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 단절시킨다고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작용하고 인간 참여자를 포함시키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복잡 미묘하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힘의 장입니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체 지우고 문법 구조 어휘 구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뭐 할 때 해서 종속절 이어지고 있고요. 주절 확인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명사의 정체를 정확하게 또 파악해주는 연습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동태 문장 확인하면서 우리 인간과 관련돼 있다. 결국 이 얘기 계속 풀어서 해주는 거거든요. 곳곳에서. not as a. 부정을 뒤에서 했으니까 이런 구조도 확인하셔야겠죠. not a 법비 구문으로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말 먼저 하고 뒤에 살짝 흐려주는 모습. assemble 하면은 뭔가 조립하고 막 이런 느낌이죠. 합치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명사니까 집합 정도의 의미겠죠. independent 하면은 독립적인 뜻. 단어 가져와 볼게요. 좋습니다. 밑에 envision, 마음속에 그리다, 상상하다라는 뜻입니다. be comprised of 하면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잖아요. pp죠? 앞에 선행사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뭐로 구성된 힘의 벡터들로 구성된 오케이? comprising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내신에서는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with which. 그래서 전치사 빼면 틀리고 당연히 전치사가 있는 과정에서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interact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거죠. interact with
앞에 선행사 목적어 붙여보면 되겠죠. 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를 뒤로 빼도 돼요. 그래서 conditions which they interact with로 끝내도 돼요. 불완전하게 끝내도 돼. with를 전치사 앞으로 가져오던지. 자, 됐고요. 전치사 종류 가지고 시험 문제는 안 내죠. 유치하게. 이걸 빼든지 결합시키든지. 자, 어쨌든 결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ad A to B, A가 B하게 하다. 이 정도 의미겠어요. 자, translated into 뭐로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된 거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이 독일어. 자,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여기는 좀 사실 건너뛰어도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이 부분 또 이니치 부분 확인하시면서 전치사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겁니다. 전치사 빠지지 않도록 네모를 이렇게 쳐볼게요. 자, 좋고요. 자,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지 보니까 아까 표시했듯이 이렇게 완전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했었죠. configuration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성이란 뜻이야. 배열, 배치. 그래서 이 단어도 좀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콜의 용법. 콜 A, B죠.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다소 붕 뜨고 추상적일 수 있어. 괜찮았고. 자, 다음에 이 부분은 중요했었죠. 자, 콤마 뒤에 PP and ing.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챙겨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instructive 하면 교훈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콤마 뒤에 for가 있으면 뭐야?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인해야 되는데 not just, not only but 들어봤죠. 다양하게 변형해서 쓰이는 거예요. but also 써도 되고 also 생각해도 되고 rather 써도 되고요. 오히려 뒤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빈칸이 이제 마지막 문장에 있었잖아요. 주어 확인하면서 환경은 그렇다면 여기서 대는 인과를 연결하는 나름의 연결어거든. 자, 그렇다면 바로 직접 문장에 아마 힘을 주고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소 와닿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끌어당기고 뭔가 밀어내고 중립적인 거고 뭔가 무관심하다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게 인간 참여자들이 하는 거거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구체화가 돼요. 나름 친절하게 되어 있지만 또 독자로서는 사실 와닿진 않았어. 그래서 오히려 첫 문장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compelling 하면은 강력한이라는 뜻이라는 거. 자, 나름 별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설득력 있는. compel 하면 강요하다는 뜻인데, 자, 이 단어 매우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더 쳐드릴게요. 아시겠죠? 당연히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니까 자, 인간을 배제하고는 살펴볼 수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의 전문성 확립의 어려움에 대한 소제글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름 고난도였다라면은 자, 우리 학생들이 또 고난도였을 거고 어려웠을 텐데 해석적으로 좀 어려웠을 거야. 해석적으로. 근데 이게 좀 simplified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도식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보니까 여기서 20원가 일단 궁금해지고 자, 렌더 용법은 렌더 A, B 해서 A에게 B를 주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불완전한 이 정보인데 무엇을 잠재적으로 의심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주어겠죠. 다음 보니까 the accessibility of journalistic language is helpful for informing the public, but 나왔어요. 자, 그럼 대중에게 뭔가 알리는 데 있어서 도움적 역할이 되는 것이 바로 journalistic language,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의 언어의 접근성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서는 뭔가 좋은 얘기 살짝 콕 나오고, 자, 그러나 나왔어. 그러나 자, it 여기서 it은 앞에
excessively겠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 쓱 보니까 뭐 진실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렇죠? 뭔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자, 포커싱이 다 달라 보여요. 자, 뭔가 느낌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가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역추적을 해보니까, 자, 앞문장 쓱 보니까, 자, 뭔가 주장, 그렇죠? 뭔가 이렇게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저널리즘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고요. 뭐 학자 이름도 나오고. 자, 그렇다면은 조금 뭔가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아. 그때쯤 자, 우리 학생들은 실전에서 자, 연결을 나름 또 캐치를 할 겁니다. 이 뒤에 부분에 자, 주목을 또 했었어야 됐고요. 자, 첫 문장 배경 한번 설정해 보면서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해 왔듯이 많은 저널리스트, 자, 우리 저널리즘 언론사 학자들이 주장해 왔듯이 프린트 에러 저널리스트. 우리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 시대 말고 예전 인쇄 시대의 저널리스트들은요, 거부했었대요. 독자 조사를. 여기서 문장 구간 끊어보세요. 의미적으로. 자, 왜냐면 그렇게 독자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was one of the only means, 유일한 수단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떤 수단? To protect their always unstable professional status. 항상 불안정한 전문직의 직위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 사회학자 앤드류는요, has characterized A as B, A를 B로 묘사했다는 얘기예요. 특징 지었다고. 뭘? 자, 전문직의 특징을 다소 자 뒤에 추상적인 지식을 apply A to B니까 B에 적용하는 거야.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는 다소 독점적인 개인 집단으로 묘사를 해왔대요. 오케이. 자, 다시 전문직의 특징이 뭐라고? 자, 어떤 사람의 입을 빌렸다면 나름 권위의 호소야. 자, 주제와 직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문직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가져오자고. 전문직을 추상적인 지식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는 거. 그렇지? 자, 그거를 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직 종사자들이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있어야 돼? 그렇다면 저널리스트, 자, 이 언론인들은 과연 professions, 자, 전문직일까라는 생각에 지금은 치우쳐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응? 잠깐만. 오케이. 저널리스트들이 과연 프로페셔널일까? 과연 이 느낌인 거야, 지금은.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저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또 한번 헤아려 봤을 때는 그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받고 싶어 왔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자, 비록 it is commonly categorized as a profession, 일반적으로 저널리즘은 주어 it 일반적으로 profession으로 전문직으로 분류된데 좋네요. 저널리즘은 오랫동안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To comfortably inhabit this definition. 이러한 정의에 수월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쉽진 않았겠죠. 그렇죠? 많은 갈등 내지 타협, 발전적 발자취들이 있어 왔을 거예요. 뭐 사실 어느 분야건. 자, even before the rise of the internet helped to shift institutional gate.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숨이 가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인터넷이 부상하기 이전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주절 확인하니까 journalists had difficulty establishing themselves as a. 자, 그럼 결국에는 저널리스트들 뭐야? 어려움 겪어왔다. 이 얘기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 같아. 느낌 한 번 더 서술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앞에 긴 문장 이 부분, 이 구간은 건너뛸 수 있었어야 됐다. 실천에서는 알겠죠? 자, 읽어볼 텐데 인터넷의 부상이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야. 제도적인 게이트키핑 파워, 게이트키핑의 힘을 언론사에서 자 보면 언론사, 뉴스 오거니제이션스 언론사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자 뒤에 보니까 테크놀로지 플랫폼 기술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데 투월드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전에도 이게 중요한 정보겠니? 자 뒤에 주절이 중요하겠죠. 저널리스트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들 자신을 뭐로 자리매김하는데 establish as a somewhat exclusive group of individuals. 그렇습니다. 다소 독점적인 개인 집단. 추상적인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하는 독점적인 개인 집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을 어렵게 고군분투하면서 했다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러면서 자 indeed 자 실제로 다른 직업군과 살짝 비교 들어가면서 자 다시 돌아온다. 자 뭐 하는 반면 자 전통적인 직업 세계 뭐가 있어? 자 이런 전문직들, 의사들, 법률가 이런 직업군들이 아주 강력한 엄격한 라이센싱 리ኳ이먼트 면허 요건에 의존을 하지만은 자 이 직업에 이제 엔트리 진입하는 거를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당연하겠죠. 면허 같은 거 따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미국의 헌법 그냥 헌법은 이러자. 미국의 법에 따르면은 저널리즘은 그러한 것들을 설정하는 것을 prohibit 금지한대요. 이 구간이 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면허가 없구나. 물론 시험은 보겠지만 이렇게 막 스트릭트하지 않다라는 거죠. 의학이나 법학처럼. 자 다소 좀 크리티컬해 보입니다. 어쩌가 저널리즘에 대해서 물론 되게 선망받고 되게 존경받는 직업군이긴 하지만서도 이 글의 필자는 저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자 앞에서 그러한 지휘권을 확보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또 금지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 부정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뒤에 no를 썼어요. 자 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들은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대요. 관할권을 뭐에 대한 추상적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추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알릴 수는 없는 거잖아. 구체적으로 정보를 뭐 사설 같은 것도 그렇고 전달을 해야 되는 자신의 오피니언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명확성이 사실 저널리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추상화는 나쁜 저널리즘을 야기하겠네. 여기 나오고 자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것이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지식 예를 들어 의학적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대중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여러 지식들이 이렇게 의학 그 서적들 보면은 나열돼 있고 막 두껍게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려면 감이 엄두도 안 나.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추상성이라고 하는 거 나쁜 저널리즘을 만든다 그랬지. 대중에게 쉽게 이해되려면 clarity 그렇지 명확성이 필요한 거고 명확성이 좋은 저널리즘을 만든다라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게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겠지만 잘 보세요. 자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 추상적인 지식을 특정 사례에 적용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던 건데 추상성은 나쁜 저널리즘을 만들어낸다라는 자 이 글의 주장. 자 그렇다면은 뭐 매체, 뉴스, 미디어, 공정성, 객관성, 뭐 뉴스의 어떤 그 유용성 이런 그 요소들을 다 떠나서 전달 차원에서 봤을 때 추상적인 지식으로는 대중에게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명확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뉴스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좋은 저널리즘을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합니다. Journalistic language. 이러한 명확성을 지닌 저널리스트들이 쓰는 언어의 접근성은 대중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고 사실을 알리는데 도움은 될지언정 오케이
아까 profession에 대한 정의가 뭐였어? 구체적인 지식이었어요? 추상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렇지. 추상적인 지식을 아까 다른 직업군의 메디슨, 의학 같은 경우에는 치료로, 러우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적 판단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를 시켰다면은 이 지금 포커싱은 지금 언론인들, 자 저널리스트들은 과연 우리가 의사처럼 또는 위에서 언급했던 판사처럼 소위 추상적인 우리만의 지식을 가지고, 대중들은 추상적인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우리 전문인들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랬어? 언론인들은 명확한 언어가 필요하다 그랬어. 추상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1번 선지에서 조금 어려웠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Specialized expertise, 이게 바로 추상적인 지식이었던 거야. 나만 알고 있는, 우리 직업군, 우리 직업 세계만 알고 있는 이런 specialized expertise, 이러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저널리스트들은 다른 직업군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주장할 거 아니야. 우리는 전문직입니다. 우리는 전문인입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잠재적으로 suspect, 의심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저널리스트들의 언어에 대한 접근성인 거야. 이게 명확한 언어의 사용을 촉구했잖아요. 그래 필자는. 그렇죠? 자, 이 생각이 여러분들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렌더는 이제 사형식으로 A에게 B를 주다. 자, 이렇게 나름 많이 들어봤죠. 수요 동사처럼 많이 쓰입니다. 자, 됐어요. 쉽지 않았다니까. 자, 2번 선지 볼까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social issues, 사회적 쟁점에 대한 매체, 다시 그 저널리스트의 다양한 의견, 뭐 갑론을박하지 않았고요. 3번 진실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저널리즘. 진실 허구. 포커싱 잘못됐죠? 자, 4번입니다. Moral duties, 도덕적 의무야. That journalists assert they perform. 그들이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도덕적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거 아니고요. 자, 5번 독자 조사. 이 얘기 살짝 전반부에 등장했다고. 자, 정답 골라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잘 골라야 되죠. 자, 그래서 독자 조사를 수용하는 저널리스트들의 의도. 거부한다 그랬는데 뭐. 자, 생각의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올라가죠. 자, 문법어의 구조 구문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뭐뭐 했듯이, 자 이런 식으로 왔어. 자, 주어 동사 확인하면서 argue는 주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자 내용적으로 살펴봤었고요. 자, 투부정사 means 꾸며주는 모습. 자, 그다음에 쭉 자 characterize A as B 하면은 A를 B로 특징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exclusive 하면은 독점적인, 배타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자, applying 자, 자리값. 그렇죠? 앞에 명사 있고요. 적용하는 자 그런 개인 집단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categorize A as B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찌그러져 있으니 수동문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것은 흔히 이렇게 분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has long struggle to. struggle 하면은 단어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단어는 고군분투하고 어려움을 겪고 낑낑대고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좋고요. 자, 접속사로 쓰였네요. 일단은 봐도 그렇죠? 자,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죠. helped shift. 선생님 지금 뭐 그 영어 한 건데 helped shift 그렇죠? helped shift 전환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건 이제 문법이니까 이렇게 치면 뒤에 to 써도 되는 거였죠? 괜찮아요. institutional 하면은 제도적인이란 뜻이에요. institution 하면 제도고 gatekeeping power. 우리 학생들이 다소 좀 생소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언론정보학에서 이제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나 이제 편집자에 의해서 뉴스가 이제 취사 선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플랫폼 자체가 이제 그 옮겨갔다라는 거죠. 인터넷 플랫폼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서 기자들이 많은 이제 언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페션 전문직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많은 그런 스트러글링을 해 왔는데 사실 쉽지 않았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앞에 주어가 저널리스트고 자 뒤에 establish의 목적어도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주어가 행한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비칠 때 자 이런 식으로 제귀대명사를 쓴다는 거. 자 이거는 좀 가입 별표를 좀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establish A as B A를 B로 뭔가 확립하다 자리를 뭐 확립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indeed 연결사 자 확인하시면서 자 밑에 또 단어 strict 엄격한의 뜻이고요. limit 제한시키다 진입을 자 보시면 prohibit A from B 파란색으로 칠게요. A가 B하는 것을 금지하다 막다 억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stop, prevent, ban 뭐 이런 어휘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뒤에 nor 자 이 부분 부정어죠. 뭐 또한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 순서 바뀌어 있네요. 자 확인하시면서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lay a claim 하면은 그냥 주장하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jurisdiction over 자 뭐에 대한 관할권 abstraction knowledge abstract knowledge 흥미로워요. 자세하게 보면 또 그렇잖아. 그 뉴스 전달을 추상적인 지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대중들에게 사실을 알기 쉽게 이 시사 현안을 이슈를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뭔가 충돌 지점에 있는 뭔가 갈등 국면에 있는 뭔가 정치인들이나 뭐 어쨌든 객관적으로 어쨌든 사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의사나 판사들은 이제 어때요? 추상적인 지식을 이렇게 치료나 이제 판결에 적용을 하면서 그냥 뭐 그 결과로서 이제 치료가 되면은 정말 너무 좋은 거고 판결도 나의 유무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추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뭐 법에 헌법에 몇 조에 몇 항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대중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걸 아무리 쉽게 표현을 해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 저널리스트들이 프로페셔널로서의 지위 확립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예 그 각을 잡고 글을 쓴 거야. 기준을 추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만이 프로페셔널이다라고. 오케이. 근데 저널리스트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이 아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문직으로서의 확립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 abstract 하면은 이제 추상적인이라는 뜻이고요. abstract 그거의 명사 abstraction 고요. 자 밑으로 가서 여기까지 진행해 볼까요? 대명사 정체 정확히 밝혀주면서 자 랜더의 용법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용식 A에게 B를 주다. 자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 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 5, 6번에서 만날게요. 복습 잘 해주기.